우선 내년 2020년에 시행되는 네. IMO의 환경 규제로 소위 황산, 설퍼를 함유량을 0.5%로 낮추는 것은 네. 이제는 굉장히 당면한 네.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스크러버라고 네. 그걸 정화시키는 게 있어서 0.5% 이하로 네. 하는 장치를 선박에 다 하는 거죠.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돈도 뭐 몇백만 불씩 들어가요. 두 번째는 특반인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그 연료율을 써서 자체내에서 정화하는 거지만 네. 두 번째는 아예 정유회사에서 0.5% 이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벙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얼터너티브 퓨얼이라고 해서 대체 LNG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 좀 이따 CO2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LNG 연료를 쓴다든가 네. 이 세 가지 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마다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스크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치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 두 번째 벙커링을 처음서부터 로우 설퍼 있는 기름을 사는 건데 이거는 공급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유회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트레이드에서 어느 항구에서 얼만큼의 그게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참 말은 쉽지만은 그 수급과 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LNG의 선박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해운에 있어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고마운 것은 그게 공급의 양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효율성이라든가 장치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제대로 못 넣고 헤매고 다닌다든가 함에 있어서 비효율성 때문에 공급 사이드가 쭈그러들기 때문에 해운 경기가 내년서부터는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환경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에 스웨덴 말메에 있는 유엔, 그러니까 세계 해사대학 유엔이죠. 네, 네. 해사대학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엄청 더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구라파 이쪽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땅에도 없고 가게에도 없고 건물에도 없고 집에는 물론 없고 이 양반들이 느끼는 더위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못 견뎌해요. 네. 그래서 이게 환경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유럽은 완전히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퍼뿐만 아니라 CO2 배출에 대해서도 물론 IMO가 공개적으로 2050년까지는 네. 선박에서 배출하는 것을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그러지만 2050년이 아니라 2030년대로 당겨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조선을 건조할 때에는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선박을 건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LNG 선박이 아니라 사실 LNG 선박도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든가 환경적으로 완전한 네. 클린 선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얼터너티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소 해운업체가 일심해 가지고 보다 공동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더 우리가 선구적인 입장에서 그런 선박을 건조해서 전 세계 정말 해운을 석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얼음이 녹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인류는 어떻게 되고 물론 그렇지 계속 녹고 있으니까 북극 항로가 열리겠습니다만 그거 좀 운항거리 짧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절대로. 근데 저는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IMO의 환경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EU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EU가 로 설퍼 오일을 쓰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유항이다 보니까 또 벙커시잖아요. 우리가 네. 벙커시인데 솔직히 이거를 만약에 기름 자체를 바꾸려면 뭐 MDO라든지 저유한 경유를 쓰면 되는데 그건 이제 단가도 높고 네. 수급 문제가 되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는 그 스크러버는 우리가 지금 스크러버를 장착을 할 기회를 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지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은 다 이렇게 교체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또 막연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크러버가 약간 좀 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유종을 바꾸는 거는 뭐 이런 원가 부분에 또 푸시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런 에코쉽 결국 이제 에코쉽을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하고 뭐 연을 뭐 띄워서 가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에코 프렌들리한 쉽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국 해운이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아예 뭐 이사국인지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뭐 해양 대통령도 거기 계시고 막 이러면은 최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가 됐다면 우리나라도 선도적인 국가가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옛날에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핫바크로이드 본사를 갔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가니까 핫바코레도 본사 빌딩의 중앙에 물을 흘러내려가지고 냉방을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들이 더워서 이거 물을 흘러내려서 냉방이 돼서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야 선진국은 선진 제가 그 함부르크 가가지고 느낀 게 그래서 야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은 벌써 20몇 년 전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구나.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 아니라 그런 에코 프렌들리하게 사무실 오피스 환경도 만들고 또 선박도 이미 엄격하게 그 유럽 항만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위 어디든지 음지와 양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IMO 사무총장이 임기택 사무총장님이고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네. 영국 런던에 갈 때마다 뵙습니다만은 그분도 이제까지 한국 선주들 만날 때마다 많이 역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상선의 20척 선박뿐만 아니라 5척의 VLCC도 다 스크러버를 장치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장금상선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스크러버를 장치를 하고 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선주들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선주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선주들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예.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은 결국은 우리 네. 국내 경제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축에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은 전망력과 후방력과 큰 거고 결국은 우리 한국 해운이 그동안에 약간 미흡했고 뭔가 실패를 했던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약간 좀 그런 게 없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경영의 거버넌스 문제 이런 오너 리스크가 좀 증폭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훈 삼아서 네. 결국은 해운이라는 게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달의 양면처럼 우리가 달의 한쪽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최근에 중국이 말이죠. 코스코가 차이나 쇼핑을 합병하기 위해서 오래됐죠. 근데 네. 최근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중국의 세계 조선소 1, 2위가 합병을 이제 승인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소가 세계 최대 된다는 거는 한국 조선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조선은 또 해운을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도 중국이 지향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세계 선사 1위와 조선 네. 1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굴기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가 이왕 싸운다면 네. 최소한 싸우지 않으면 이럴 필요 없어요. 싸운다면 우리도 몸집을 키워서 과감하게 M&A도 하고 저가의 동침도 하고 이런 협력적 사업을 해서 뭔가 좀 강인한 한국 해운이 그렇죠. 네. 재건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사실은 우수한 인재가 해운업에 많이 모일 것 같으면은 네. 해운업이 발전하는 거죠.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할 만한 업종이다. 가면은 돈 좀 벌고 대우도 좋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먼저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도 지금 제가 해운업에 계시는 선주들 만나 뵈면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좀 많이 뽑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해운 불황 때문에 집에서 애 보고 있는 그 해운 전문가들도 많은데 좀 그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이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잊혀져가는 우리 해운인들을 좀 예. 적극적으로 일깨워서 다시 우리 전쟁터에서 정말 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